혼다 아프리카 트윈 리콜, 혼다 할리 로엔필드 등 리콜 조치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묵은코코입니다. 지금 주변 풍경이 좀 초록초록하죠. 좀 예전에 찍었었는데 쓰지 않은 영상분이 있어서 이걸 활용하면서 오늘은 혼다의 리콜 조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은 혼다에서 나온 리콜 조치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혼다에서 보낸 고객 통지문이고요. 자동차 관리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문을 송부하였고, 제작 결함이 있는 차량은 혼다의 CRF 1100D입니다. 아프리카 트윈 DCT 버전이죠. 21년 9월 29일부터 24년 4월 22일까지 제작된 혼다의 아프리카 트윈이 대상이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엔진 제어 장치인 ECU 부분입니다. 결함 원인은 엔진 제어 장치 ECU의 데이터 설정이 부적절하여 토크가 올바르게 계산이 되지 않고, 이로 인해서 감속 후 재가속 시 윌리를 제어하는 기능이 의도치 않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시정 조치 기간은 2024년 12월 16일부터 종료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시정 조치 방법은 엔진 제어 장치 업데이트를 혼다 각 서비스 대행점에서 받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제작 결함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아프리카 트윈을 가속할 때 윌리 컨트롤 기능이 의도치 않게 작동하여 가속 불량을 일으키고, 가속 불량이 일어난 상태에서 선회하는 경우에는 모터사이클이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신속하게 업데이트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아프리카 트윈 타시는 분들 중에 가속 불량 증세가 있어서 수리를 해보겠다고 수리 비용을 유상으로 부담하시면서 수리를 시도한 적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수증을 지참하시고 딜러점 등을 방문하시면 유상 처리 금액을 보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혼다 코리아 모터사이클 고객상담센터 080-322-3300번으로 연락을 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혼다 아프리카 트윈의 리콜 조치 관련 내용은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님께서 알려주셨고요. 아이디가 실명인 것 같아가지고 닉네임을 읽기가 조금 두려워서 이미지만 이렇게 위에 첨부를 해놓을게요. 관련 내용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980님께서도 24년 2월부터 아프리카 트윈을 운행 중이셨는데 감속을 했다가 다시 재가속을 할 때 가속을 이렇게 당기는데 속도를 이상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결함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결함이 있는 부분이 발생하면 바로 리콜 조치를 해주고, 부적절하게 유상으로 수리된 부분은 보상 처리하는 부분이 아주 적절하고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다면 혼다 코리아에서 아프리카 트윈이 ECU 관련 문제로 인해서 리콜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2년에도 골드윙 GL1800이 307대, 아프리카 트윈이 175대, 트리플 R 파이어 블레이드가 157대 등 총 639대가 ECU 오류가 있어서 리콜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때 발생한 ECU 관련 문제점은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서 시동 유지 소프트웨어가 간헐적으로 초기화가 되고, 이로 인해서 엔진 점화 및 연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 때문에 2022년에도 한 차례 리콜을 진행하여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ECU 관련 리콜이 아프리카 트윈에 한해서 이루어지네요. 혹시라도 2022년에 ECU 업데이트 등 관련 리콜을 받지 않으신 분이나 미처 몰랐던 분이 계시면 센터에 들어가셔서 ECU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로엔필드의 리콜 관련 고객 통지문입니다. 메테오 350, 클래식 350, 헌터 350의 후부 반사기 및 옆면 반사기 관련으로 리콜 통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냥 오토바이에 달린 불빛이 비추어지면 빛이 반사가 되어서 밤의 안전성을 확보해주는 흔한 장치인데, 제조 공정상 내구 연한이 지난 설비 사용으로 반사기 표면 오염 등 제조 불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9월 2일부터 작업 완료 시까지 헌터 350, 메테오 350, 클래식 350의 등화 장치를 안전 기준에 적합한 부품으로 교체를 해준다고 합니다. 2023년 2월 20일로부터 자비로 반사기를 교체하는 등 수리를 하신 분은 영수증을 지참하고 센터를 방문하시면 환불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팀 070-7405-8569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혼다와 로얄엔필드에서 있었던 리콜 조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추가로 다른 브랜드들의 리콜 조치에 대해서도 간략히 한번 알아보자면, 할리 데이비슨의 경우 2023년 10월부터 2024년 7월 사이에 생산된 로드 글라이드와 스트리트 글라이드 일부 모델이 메인 퓨즈 불량으로 주행 중에 시동 꺼짐 현상이 있어서 약 41,500여 대가 리콜 조치가 되었습니다. 또한 BMW에서도 R1300 GS 2024년형이 일부 리콜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스타터 릴레이가 문제가 발생해서 시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운행 중 예상치 못한 트러블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24년형 R1300 GS 모델을 보유하신 오너분께서는 BMW 모터라드 딜러십 등에 문의를 하셔서 관련 스타터 릴레이 문제 관련해서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와사키에서도 G900RS SE 모델 2023년 7월 27일부터 2024년 1월 26일에 제작된 차량, 국내 출고 기준으로는 2024년 2월 이후 출고 차량 G900RS SE 모델에 대해서 앞바퀴 타이어의 잘못된 제작 공정으로 인해서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타이어 표면에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G900RS면 상당히 빠른 바이크인데 고속 주행 도중에 앞타이어가 크랙이 나면 큰일이 날 확률이 좀 높겠죠. G900RS SE 모델 오너분께서는 앞타이어 왼쪽에 있는 제조 번호를 확인하시고 리콜 대상 타이어일 경우 가까운 가와사키 딜러점에 방문하셔서 무상으로 타이어를 교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2024년에 있었던 오토바이 브랜드별 리콜 조치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리콜 조치 내용을 잘 보시고 해당하시는 분께서는 시간 나실 때 센터에 방문하셔서 리콜 조치를 무상으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춥죠. 제가 얼마 전에 올드타운 로드라고 경기도 용인에 있는 카페를 다녀왔는데 정말 위쪽은 춥더라고요. 그때 제가 인천에 먼저 볼 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차를 끌고 수도권에 올라갔었는데, 경기도부터 길 주변에 응달마다 얼음 조각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런 얼음 조각이나 눈처럼 새하얗게 깔린 염화칼슘들을 보면서 이게 추운 게 문제가 아니라 저런 얼음과 염화칼슘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슬립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정말 추워서 몸도 움츠러들었는데, 이럴 때 얼음을 밟고 슬립하면 여름에 사고가 안 나는 것보다 몸이 얼어서 그런지 더 많이 겨울에는 다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눈이 온 직후나 눈이 얼고 녹을 때에는 가급적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바이크 운행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염화칼슘이 뭐죠? 소금이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멋 모르고 여러분의 바이크를 끌고 염화칼슘이 가득 천지인 도로를 누비다 보면 여러분의 오토바이가 봄이 될 때쯤에는 시뻘건 녹으로 가득해질 수도 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아, 그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사진이 제가 타고 다녀온 모닝의 처참한 모습입니다. 소금이 아주 그냥 모닝을 뒤덮다 못해 버무려져 있더라고요. 정말 차라리 모닝을 타고 다녀와서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고요. 인터셉트가 아니어서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참고로 모닝이는 사진 촬영 후에 촬영진들이 맛있게 잘 세차를 실시하여 다시 깨끗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굿모닝을 끌고 다녀서 의아해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원래는 전기 레일을 살까 하다가 EV3가 나온다고 해서 그걸 살까 하고 고민을 하던 차에 인천 청라지구에서 전기차 화재가 크게 발생해서 전국이 당시에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을 잘 하실 텐데,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민심도 그때 당시에 너무 안 좋아지고 전기차 포비아 현상도 그때 발생해서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에 세워두면 사람들이 밖으로 옮겨라며 뭐라고 막 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죠. 저도 이때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부모님께서도 전기차를 사지 말라고 만류를 하셔서 제가 그때 그러면 좀 마음이 결정되고 전기차 관련 민심 위반 상황도 정리가 될 때까지 잠깐 탈 싼 차를 사서 조금만 타고 있자 하고 생각하면서 산 게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요 파란색 모닝인데, 잠깐 타자 생각하고 사서 벌써 1년 정도 탔네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없고 전방 추돌 방지 기능도 없고 전동식 접이 미러도 없고 하이패스도 없고
HUD도 없고 차선 보조장치 기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닝이지만 참 사람이 신기한 게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껴도 계속 타다가 보면은 또 이게 없으면 없는 대로 적응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딱히 큰 불편함을 못 느끼고 이 구형 모닝을 타게 되더라고요. 특히 차가 워낙 작으니까 조금만 공간이 있으면 주차를 어디든 할 수 있어서 주차 편의성이 거의 오토바이에 근접해 있는 수준이고, 또 타이어가 작아서 그런지 타이어 하나에 5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제 인터셉터가 피렐리 타이어 끼니까 앞 타이어 한 개 20만원 하던데 모닝은 한 개에 5만원 하더라고요. 이렇게 부품이나 타이어가 정말 너무 저렴하고, 제가 엔진 오일을 2번 갈았는데 엔진 오일이랑 엔진 오일 필터 교체하면 인터셉터가 뭐 5에서 6만원 정도 나오고, 뭐 모듈 이런 거 넣으면 더 비싸죠. 많이 비싸게 나오기도 하는데, 모닝이 동네 센터에 대충 끌고 가서 제일 싼 거 넣어주세요 하고 제일 싸게 넣으면은 4만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엔진 오일 교체하면은. 그래서 뭐 엔진 오일 교체 비용도 싸고 타이어도 싸고 부품도 싸서 정말 부담 없이 잘 타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 어쩌다 보니까 모닝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아이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영상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